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이틀간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던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도 결국 상승 쪽으로 양지수 모두 현재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전략에 집중하면서 시장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각각 강한 상승을 기록하며 이 반도체 축포를 쏴줬던 반도체 탑2 종목 중 SK하이닉스는 일단 상승을 이어갑니다. 전 거래 8% 급등에 이어 오늘도 1.5%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루 5%, 다음날 또 3%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보합권 진행됩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3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까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쪽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흐름 기록합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 테마 상승 상위권에 자리한 것들이 보통 로봇과 우주항공인데 여기에 영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라는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 급등하고요.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 방산주가 전반적인 강세 나타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또 30발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시장 종목 이야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해보죠. 한솔케미칼 살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반도체를 끌고 가줄 것이고 생산과 출하가 늘어난다면 소재도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에 최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더 끌고 갈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한솔케미칼은 기존의 뭐 HBM이라든지 후공정 쪽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상승이 시작도 안 됐던 이 레거시 쪽의 소재주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낸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어닝콜에서 레거시 쪽도 HBM 덕분에 조금 더 빨리 돌아서는 움직임들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HBM 관련주들보다는 그동안 정말 많이 소외받았던 레거시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레거시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솔케미칼 뭐 사실 삼성전자 움직일 때, 특히나 낸드 쪽이 좋아질 때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 밸류에이션도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근데 뭐 한솔케미칼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는 좀 샀다 팔았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서 이 사이클을 좀 누리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클 종목이죠. 특히 전공제 이런 전통 전공정, 전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뭐 4848 전략보다는 꾸준히 집중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 한솔케미칼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저희가 한 주 중반이 아니라 주 후반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주간 기관 수급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시면 노란불은 제약바이오, 바이넥스 특히 눈에 띄고 있고요. 로봇, RS 오토메이션도 보이고요. 성광밴드, 태광 같은 피팅 밸브 쪽도 확인되고 있고, PSK 홀딩스 같은 반도체 쪽도 보입니다. 특징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사실 외국인 장세였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약간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또 움직임도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종목별로 그렇게 뭔가 뚜렷하게 섹터가 크게 막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또 뜯어보면 여기에 또 힌트가 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의외에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섹터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시장에 반도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로봇도 네, 지금 좌우를 하고 있는데, 일단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3위로 매수한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좀 생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어떤 주도주격의 로봇주들과는 조금 약간 비껴나 있는 종목인데, 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매수 금액이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GTC에서 로봇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기존에는 이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의 그루트
예, 프로젝트. 공개를 하면서 네. 그루트 프로젝트 공개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제 협력한 회사 로크웰이라는 회사하고 이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원래 이제 그 벤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요. 로크웰은 엔비디아와 미래의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로 약간 이제 엮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많은 부분에 협력이 될 거고, 꾸준하게 지금 RS 오토메이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로봇주 쪽으로는 이제 뭐 밸류로는 그렇게 좀 싸진 않지만, 이 시총 자체가 2천억대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플레이를 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에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RS 오토메이션 최근에 급등도 있었고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 이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좀 바이넥스도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 속에서 수혜본다 이 논리가요. 네, 맞습니다. CDMO 쪽 이제 뭐 바이넥스나 ST팜 이번 주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의 수혜주로 일단은 이 CDMO 쪽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그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모멘텀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만 치료제 좋아하는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글로벌 탑 2는 노보노디스크와 엘라일리인데 이들이 지금 작년부터 캐파 부족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좋은데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다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초에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파격적인 M&A를 단행을 했어요. 네.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인 캐탈란트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응수를 하듯이 일라일리도 바로 이제 그 중소 위탁 생산업체 두 곳과 네. 계약을 체결을 또 했어요. 근데 왜 이 업력도 짧고 좀 우리나라 뭐 삼바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기업들인데 네. 이렇게 급하게 좀 체결을 했냐라는 것들을 본다면 결국 이 지금 캐탈란트가 원래 일라일리의 약품도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뒷단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 위탁 생산에 대한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빅파마들이 위탁 생산 업체의 그 캐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뒤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센티적으로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이 위탁 생산 쪽의 쇼티지까지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CDMO사에서 뭐 바이넥스를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죠. 근데 이제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바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바이넥스나 ST팜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 속에서 숨어있는 수급 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사이맥스 얘기도 더해주신다고 하는데 좀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해보죠. 주목받는 후공정, 턴어라운드하는 정공정. 어제 장에서 후공정 그동안 주목받았던 친구들은 잘 못 가거나 뭐 음봉 전환이 됐었는데 정공정 쪽이 또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공정의 시간이 도래하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이맥스는 지금 양손에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정공정 기업이라고 이제 매출액이 그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후공정도라는 지금 시장의 시선이 있어서 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회사는 고객사가 좋아지면은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데 말이 어렵죠. 이송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아요. 공정을 한번 웨이퍼가 이제 메모리 쪽에 들어가면 2개월 정도 있다가 반도체 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그 웨이퍼가 계속 그 라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네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뉴스 보면 위쪽으로 막 라인 타고 막 뭐가 네모난 상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웨이퍼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어떤 장비 안에서 웨이퍼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그 네모난 푸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장비 앞에 갖다 놔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EFE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공정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기 로봇이 진공 챔버로 웨이퍼를 이제 반송시키거나 네. 진공 챔버 내에서 진공 로봇이 공정 장비로 웨이퍼를 이제 반송시켜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웨이퍼 이송 장비 같은 경우는 공정 자동화라든지 수율 향상을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좋아진다? 그럼 이쪽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고객사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일까요? 네, 최종 전방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그런데 이제 공정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85%가 전공정, 15% 수준이 이제 후공정이었기 때문에 전공정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못 갔던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액의 90%가 삼성전자 향이에요. 그래서 1차 고객사별 비중은 지금 현재 세메스, 비상장 삼성전자에 가장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죠. 한 40%, 워닝 IPS가 한 20%,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30%인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뭐 원익 IPS, 한미반도체 했을 때 각각 전공정, 후공정의 대표 종목들이기도 네, 네, 한데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양수 겸장 내용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은 후공정도 좋고 전공정도 좋기 때문에 양수 겸장의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일진전기가 가는 이유도 변압기도 좋고 전선도 좋고 맞아요. 예, 양수 겸장. 그래서 지금 사이맥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두 가지 큰 이유는 먼저 이제 전공정, 삼성전자의 전공정 캐펙스 투자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P4 그리고 이제 테일러 공장 요게 이제 그 올해 하반기쯤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전공정 매출 회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주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낸드나 디램 쪽에서 수주 금액이 한 뭐 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또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나 HBM이죠. 네. 이 HBM 투자 확대에 따라서 후공정향이 적었지만 이게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주요하게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쪽으로는 이제 그 HBM 장비들이 뭐 세메스나 AMAT 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메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AMAT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HBM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노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후공정 웨이퍼 이송 장비 매출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눈치를 채고 벌써 이제 좀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좀 유의미한 실적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웨이퍼 이송 장비 원가의 10%를 차지하는 이제 로봇, 네. 로봇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이제 외사에서 사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재화를 23년에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내재화 원가 계속 절감이 되겠네요.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원가 절감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맥스 지난해 정말 재미없었던 종목인데 올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2월에 말씀 주시죠.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여전히 한 2,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래서 올해 아직 10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후공정 장비들 내년, 내후년 거까지 딱 땡겨오는 상황에서 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을 위로 틀은 사이맥스입니다.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25,000원 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내용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딱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 가운데 약간의 트렌드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맥스의 위치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BHI 다시 원전에 주목한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를 키로 두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AI 전력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도도 확 올라왔어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AI 돌리려니 원전 필요해. 원전 친환경이잖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약간 반원전에서 탈원전이죠. 탈원전에서 이제는 좀 친원전의 네. 사이클로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원전 사이클의 시작이다. 저렇게 좀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탈원전 사이클로 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관련된 업체들은 최악의 시기를 보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원전 발주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사실 실적 악화가 된 상황이었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 거의 지금 그 원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축소가 많이 됐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률이 매년 한 10%인데 비해서 원전은 12년간 3.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장이 안 좋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도 사실은 좀 좋지 않았고 근데 올해부터는 좀 변화된 분위기가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AI로 인한 전력난의 솔루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원전, ASMR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형 원전이라든지 ASMR 같은 경우는 이 높은 이용률 그리고 작은 소요 면적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와 잘 맞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요즘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터 센터 지을게요. 그럼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 정부에서 너 전력은 어떻게 할 거야? 까지 설계해서 계획서를 내야지 데이터 센터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SMR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도 이제 오클로라는 스타트업 원전 회사에 네. 투자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마 올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빅테크 업체들은 AI를 돌리기 위한 원전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한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한다던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이것은 원전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이 BHI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보통 원전주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꼽잖아요. 네. 근데도 BHI를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도 뭐 사실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한 번씩 원전주들이 움직인 걸 아실 텐데 네. 물론 이제 대장주는 뭐 대형주 두산에너빌리티이겠지만 주가의 베타 탄력도는 BHI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으로서 베타가 좀 큰 종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아웃퍼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발전용 기자재 업체예요. 사실 신재생 빼고 거의 모든 이제 그 발전원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주도 감소했고 수주도 당연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부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발전 프로젝트 증가 추세로 지금 발주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돼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YTD로 2,500억 원 정도 수주를 이미 했고요. 올 한 해 전체로는 한 8,000억 이상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가시권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서 올해는 한 수주 장관 1조 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 4,000억 정도 예상해보고 OP 마진 한 5에서 7% 생각하면 지금 좀 기회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탄탄하면 내년에도 최소 5천억 이상의 매출액 발생하고 OP 마진 그 정도면 지금 한번 관심 가져볼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BHI 살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급적으로는 기관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올해 흐름이 그래도 원전에 관심을 뒀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긴 하거든요. 네네. 네, 전략 최근에 세워주세요. 네,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워낙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블록딜 있어가지고 좀 빠졌거든요.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에 이어서 BHI까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뜨거운 섹터의 한 종목씩들이니까요. 한 번 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